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피델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얘도 뭔가 이상하다, 그죠? 뭔가 움직임이 뭐 범상치는 않죠. 딱 표현이 적당한 것 같은데 뭔가 범상치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오늘 상한가도 좀 치긴 쳤는데 여기서 좀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나 견해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델릭스는 근데 반도체 업종이에요. 반도체 업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조금 오늘 이슈가 나왔으니까 상한가에 갔겠죠. 그 이슈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 미국이 엔비디아 수출 제한을 한다 막 이러면서 이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뭐 꽤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계속 반도체 전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도부터인가요? 그 트럼프 정권 때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칼을 빼들어가지고 이제 무역 전쟁이 조금씩 계속 있었는데 그게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은 미국이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AI 칩 수출을 제한을 하게 되면서 반사 수혜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저사양 AI 칩까지 중국에다가 이제 너네 칩도 이 수출 안 해준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수출을 통제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간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는 얘는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이 파이가 넘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피델릭스가 그거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피델릭스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 모바일폰의 버퍼 메모리로 사용이 되는 제품에 대한 설계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무도 한번 살펴볼 건데 뭐 썩 엄청 마음에 드는 정도의 재무 상태는 솔직히 아니긴 해요. 뭐 그래도 자꾸 이게 뭐 퐁당 돌을 던지자도 아니고 자꾸 퐁당 돌을 좀 던지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 추이 나쁘지 않아서 매매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매매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게 그래도 깔끔하게 이제 추이가 쫙 이어지다가 한 번 적자, 쫙 이어지다가 한 번 적자. 보통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하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계속 퐁당 거리는 게 우선은 뭐 안정성 면에서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매매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정도 재무 상태라면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건 없는데 그래도 퐁당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 면에서는 계속 흑자를 잘 내주던지 아니면 중간중간 한 번 정도씩만 한 해 정도씩만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적자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좀 더 큰 우상향 곡선을 좀 기대하면서 보기가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그냥 딱 매매 정도 할 만한 정도의 움직임이다라고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보다 못 나지는 않거든요. 과거보다 못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추이가 과거보다 지금 뭐 못 미치는 건 아니니까 대강 봤었을 때 지금 이 정도 선상에서 왔다 갔다 꽤 오랜 세월 20년 동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이러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 안에서 여기를 물고. 그래서 얘 적정 주가가 이거보다 꺾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한 일자 정도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치적으로 봤었을 땐 그래도 저평가 자리에 있으니까 밑에 영역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상단 라인까지 더 이상까지는 모르겠고요. 왜냐면 재무적인 부분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 이상까지는 모르겠고 요 정도까지는 이제 저평가에서 고평가까지 넘어가는 걸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만 매매적으로만 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이해가 다 되셨을 것 같고요. 이러면은 이제 이슈 얘기랑 재무 얘기는 다 했고 지금 딱 근데 범상치는 않다라고 했잖아요. 움직임 자체가 얘가 여기서 이런 박스권을 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분명 적정 주가가 중간 선상쯤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요 정도 위치. 요 정도가 딱 절반 정도 되는 선상인데 여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라는 건 뭐야? 계속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아직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는 가고 싶은 거야. 계속 넘어가고 싶은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봐봐. 건드려 슝.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건드리다 보면은 이 적정 주가 라인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정도 라인에 지금 매물이 가장 많은데 요 라인 계속 찔러보면서 뭔가 준비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원히 저평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회사가 얘가 잘못되고 막 적자가 막 미친 듯이 커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라면은 적정 주가가 이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겠지.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아직 저평가라고 보기가 어렵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 시점에서 여기권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게 나 지금 고평가 가고 싶다. 좀 약간 아우성을 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도하면은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움직임도 나올 때가 되어가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흐름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락 파동을 태웠죠. 요 정도 기간 동안 하락 파동 태우고 나서 이게 충분히 횡보를 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했어요. 보통 이 정도 높이값의 변만큼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엇비슷해지는 시기부터는 보통 방향성이 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슬슬 좀 터질 만한 시기가 좀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나왔죠. 엄청 크게 나왔잖아요, 이게. 여기가 지금 요런 데서 터진 건가요? 아니면 저기 훨씬 더 넘어가서 터졌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요 밑에서 지금 자리 잡다가 터지고 있는 걸 봤었을 때 뭔가 준비를 좀 하려고 이런 거래량을 뽑고 있지 않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대치 거래량, 훨씬 웃도는 평소 거를 훨씬 웃도는 최대치 거래량이 나오면 조만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위치적으로 보나 지금 다른 부분들을 미루어서 보나 크게 겁이 나지 않는 위치에서 하필 여기를 건드리면서 이 정도 거래량이 떴다? 그러면서 지금 변동성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상식적인 변동성이 아니잖아. 거의 이틀 만에 2배 펌핑.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다시 원자리 회복. 거의 또 이틀 만에 2배 펌핑. 그 다음에 그냥 원자리 회복. 이 말이 안 되는 파동이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통 이 정도는 상관없지. 이거는 그냥 수급 따라 움직인다라고 보지만,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려고 하는, 어차피 시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박스권 속에서 올라갈 때 이틀 만에 끌어올리고, 떨어질 때 한 방에 빼버리고, 이게 지금 비상식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생기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렁이들 막 이렇게 이무기들 막 움직이듯이 고르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갈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 거지 않은가, 약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서 큰 흐름도 좀 기대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선 상한가인데 약간 변수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면은 대처 방식은 간단해요. 이 상단 라인에서 또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구간 오면은 분할 익절 한번 해주고 바로 지금 어차피 시기적으로 됐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가준다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까지는 가겠죠. 왜? 저평가에서 이제 고평가로 넘어가는 파동이 완성이 되니까.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돌파각을 실제로 형성을 시켜주면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탄탄히 자리를 잡고 위에서 탄력이 쭉 붙어요. 여기는 봐봐. 여기는 항상 세워라 내워라 움직이지만 여기는 한 방에 슉, 한 방에 슉. 보통 고평가 넘어갈 때 한 방에 슉 간단 말이에요. 윗구간에서 계속 애들이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만 넘어가면 그때는 슉 치면서 갈 수 있어서 요 상단까지가 2차 목표가 잡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이상까지는 뭐 추세 매매로 돌려서 봐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재무적인 부분이 엄청 좋아진 거는 아니라서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상단 라인에서 1차 대처 한번 해주고요. 절반 대처 정도 해주고 나머지가 눌러준다라 그러면 이제 본전 라인에다 딱 걸어놓고 안 깨지면 끌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터지는 거 보는 거고, 깨지면은 어차피 절반 수익 챙겼겠다. 여기서 나머지도 그냥 본전 컷 해고 나오면은 수익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대처를 할 것 같고, 반대로 수익 실현했는데 여기서 뭐 바로 가주든 눌러줬다 가주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윗구간 탄력 잘 붙으니까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한 4,500원부터 5,000원 정도까지 또 끌고 가면서 결국엔 고평가의 상단 라인까지 찍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좀 익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약간 조금 애매한 변수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상한가를 좀 치긴 쳤거든요. 쳤는데 이제 가장 넘어갈 때 이제 마의 영역에 접어든 거예요. 얘가 여기만 넘어가면 게임 오버인데 계속 맨날 여기를 못 넘어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날 엄청나게 초대형 거래량이 몰린 날 여기에요. 요 라인 자체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자리 지금 돌파는 못했어요. 보통 요런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면에서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당연히 이날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이날 사람들이 제일 많겠지. 근데 요날 들어간 사람들이 이후에 올라간 흔적이 없잖아요. 물량은 이렇게 많은데 그 이후로 뭘 겪었죠? 투매를 겪었죠. 여기 깨지는 순간부터 투매가 나와요. 그래서 1차 투매가 나오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의 한 반토막 물린 거죠. 반토막 물려있다가 이제 본전 자리 주면 어떻게 하겠어?
던지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사람 심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마의 영역입니다.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뭐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에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이 종가로 돌파를 해주면 바로 치면서 상단 라인 1차, 아까 말한 2차까지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W자 모양을 크게 그리면서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아직 반응이 완벽하게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물량이 다 소화가 안 돼서 매수세로 잡아먹을 만큼의 힘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이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뭐 꼬리가 좀 달리면서 내려가는 이런 형상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실린다면은 이거 아직 이 물량이 조금 덜 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반응이 바로 돌파각 딱 쳐주면서 그냥 바로 제끼고 넘어가는 흐름이면은 그냥 추가타 치면서 상단까지 보면 되는데, 여기서 뭔가 자꾸 삐리삐리 거려요. 그러니까 막 자꾸 막 시간이 지체되는데 막 거래량이 쭉쭉쭉쭉 늘고 있는데 막 삐리삐리 거리면서 똑바로 못 가지고 뭐 꼬리가 달린다든지 그냥 그대로 내려가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기에서 지금 이 많은 물량들이 아직까지 소화가 안 돼서 던지고 있는 물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한 수 좀 접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한 오전까지 대충 반응 보면 느낌이 올 것 같거든요. 어차피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 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많이 몰리려고 할 거예요. 그때 오전까지 좀 반응 봐가시면서 좀 늘어지는 게 싫으면 이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대처가 가능한 자리니까 뭐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이평선들이 20일 이평선도 마찬가지고 60일도 마찬가지고 120일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좀 역배열 중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통 정배열 거의 근처까지 왔었을 때 폭발적으로 보통 터져요. 그래서 아마 눌렀다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눌러주면 이게 다 모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요렇게 모여줄 때쯤부터 정배열로 쫙 펼쳐지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약간 혹시 모르는 변수 발생할까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 내일 오전까지 반응 한번 잘 보시고, 여기서 반응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꼭 조금 더 먹는 거보다는 절반 정도라도 분할 익절 하고 나머지 눌렀다가 가주는 거를 추세로 홀딩 하면서 아까 봤었던 5천원대 라인 정도까지 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요 변수만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제 다 다룬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좀 찍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